경제 프로를 하다 보면은 선배 목동 1단지 25평 지금이라도 살까요? 뭐 이런 질문. 베트남 펀드 너무 손실나서 지금 찾을까요? 이런 질문. 김 기자 동작 3구역 딱지 어때?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잘 모르죠. 네. 경제에 온갖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들은 무슨 아기 코끼리의 몸무게나 라면 끓는 물의 온도처럼 분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런 숫자에 속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오늘 제가 선거예감 진행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거예감 김 원장입니다. 시작합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가 어떤 정책은 틀리다, 맞다, 뭐로 분명하게 해야 한다, 어떤 상품을 지금 사야 한다, 그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 경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 영향받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노예들이다. 케인즈가 한 말인데 가짜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네. 오늘 원탁의 기자들 주제도 숫자 관련입니다. 네, 최근 계속되고 있는 통계나 통계청장 문제 원탁의 기자들의 솔직한 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다음 주부터 선거예감 맡아주실 후임 진행자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셨던 선거예감에 바라는 점도 문자 주시면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자, 원탁의 기자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현미 경제전문기자, 모닝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덕 씨가 어디 가시나요? 왜 그만두나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저 그냥 KBS 기자니까 그냥 KBS 뉴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통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이것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재미삼아서 송도 아파트 단지에 그 주차장에 차 두고 가신 운전자분 나흘 만에 어제 밤에 찾아갔더군요. 그게 대단하시죠. 네. 제가 왜 그랬을까 봤더니 커뮤니티에 보다 보니까 이 단지 주민들이 붙인 경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만약에 요구 사항이 해당 경비원 및 입주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 그다음에 상기 차량의 즉시 이동을 요청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며 다음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데.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그 운전자에게 차 버리고 가버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30일,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죠. 미 조치 시 차량 번호 및 동호수 전 엘리베이터 개시. 이게 30일이에요. 심상 공개 그러니까 해버리겠다는 그 거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네. 31일. 이게 오늘인데 오후 3시까지 미 조치 시 여기 플러스 입주자 이름까지 게시하겠다. 9월 1일 13시까지 미 조치 시에는 차량 유리와 문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이게 27일에 발생한 상황이에요. 50대 송도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여성분이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는 그 진입로 앞에다가 캠리 차량을 딱 세워놓고 사라집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에 대한 연원을 따지고 보니 이분이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여기에서 불법 주차라는 스티커가 제 차 3차 붙으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 스티커가 붙었을까 봤더니 주차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차 등록을 해서 그 주차증을 받아야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어야 된다고. 한 대까지는 그냥 되는데 이 두 집은 대는 또 추가로 돈을 그렇죠. 한 달에 얼마씩 내죠. 홀로그램 스티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셔야 하신 되는데 거죠. 안 했어요. 일단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 차가 주민의 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설령 거기 사시는 분이라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면 안 된다는 스티커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난 여기 살고 있고 관리비도 내는데 내 차에다 본드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여 여기에서 격분을 하셔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거기를 막아버린 건데 6시간 동안 차량 진출입이 안 됐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바닥에다 오일을 뿌려놓고 성인 남자들 한 20명이 달려들어서 이걸 밀어서 그 차로 옮깁니다. 뭐 밀고 들고. 차를 밀고 들어서 인도 쪽으로 옮긴 다음에 혹시 이 사람이 몰래 차를 가져갈까봐 앞뒤로 차를 세워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아주머니께서도 참 그 보통분은 아니신 것이 이 정도 됐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사태를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차 팔아버리겠어요. 해서 중간에 이 중고차상이 레카차를 가지고 끌어가려고 와요. 네, 위임장 갖고. 위임장 가지고 끌어가려고 오는데 주민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죠. 앞바퀴에다 자물쇠 걸어놓고 앞뒤차 안 뺀 다음에 본인이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해야 우리가 비켜줄 거고 혹은 이게 확실하게 명의가 넘어갔다는 걸 그걸 가져오면 이 차량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는 증명이 되면 그때 비켜주겠다 이렇게 나서서 버티다 결국은 이제 본인 말고 네.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과를 함으로써 사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아파트에서 이사 갈 계획이라고도 11월에 밝혔습니다. 이사를 네. 가신다고 하고요. 그거는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설명에 따르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이사고 그리고 이 차를 파는 것도 네. 이 사건 때문에 파는 건 아니고 본인께서 원래 3년 주기마다 차를 이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자주 바꾼다. 나는 네. 원래 그냥 바꿀 거였다라고 주장하시네요. 우리 저 경기 진작에 아주 진작에 아주 도움되시는 분이에요. 네. 개소세이나 혜택 보시려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네.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웃자고 에피소드인데 그 설현 이야기는 왜 나왔어요? 설현 이야기는. 근데 이 와중에 네. 가수이자 배우인 설현 씨가 또 고충을 겪은 것이 네. 본인 말고 이제 설현 씨 입간판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시그니처죠, 입간판에. 그러니까 도난이 될 만큼 유명한 그 입간판이 이게 당초에는 그 차량을 빼지 못하게 실물 하고 크기랑 똑같다고 맞아요. 해서 그래서 그 등신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에다가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막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민법상에 사유재산 손괴가 될 수 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 워워워 해서 그 포스트잇을 떼고 설현 씨 입간판에다가 이 포스트잇에 나온 내용 중에 베스트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네. 뽑는 그러니까 하나의 희화화하는 이벤트가 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현 씨가 얼굴 양쪽에 그 스티커가 잔뜩 붙는 그런 곤욕을 치르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일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사실은 네. 그 이야기 듣고 서로의 그 감정 싸움이 보복에 보복을 불러왔고 또 그 사이에서 약간의 뭐 해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너무 또 극단으로 치달은 면도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그 주민들이 이분의 실명을 공개한다 치면 그건 일이 커지는 명예훼손에 거죠. 사실은 저쪽이 될 수 있어요. 뭐 허위사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가 있는 문제여서 너무 좀 감정 싸움이 극단으로 간 것 아닌가. 뭐 마지막에 이게 해결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네. 아유, 진짜 공동생활하잖아요. 기자? 대부분 아파트에서. 저희 아파트에서도 저희 집이 이제 41층 아파트인데 주민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고 그 본인들이 만약에 이제 소음을 유발하고서도 시끄러우면 너희가 이사 가라 이렇게 배째라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거 어지간히 해야지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해결해야지 지나치면 화가 됩니다. 주차 에티켓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네.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많죠. 이중 주차를 마찬가지고요. 하더라도 SUV라든지 좀 큰 차일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차들은 이중 주차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뭐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놓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각도라도 좀 평행 주차할 때 제대로 해놓으셔야지. 왜냐하면 누가 밀었을 때 이 차가 엉뚱한 곳에 가갖고 통행을 막아버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물론 또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 하시면 또 안 되는 거 당연하고 역지사지 정신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또 진작에 그런 일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게 한 가지 기자? 뭐 에피소드인데 굳이 뭐 엄청난 사회적 의미 함의를 부여하자면 애초에 불법 주차 문제가 촉발되지 않도록 아파트별로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건설을 할 때 애초에 너무 건설비만 따지지 말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 가정교육 문제까지 나왔어요.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이분이 빚어지는 거다. 50대신데 그러면은
그 70대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군요. 그래서 역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러면서 우리 공교육이 이제 지금 얼마나 인성교육에 소홀했었는지까지 문제까지 이렇게 비화되곤 했는데 사실 무슨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보다 그냥 상식선에서 네.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해프닝이죠, 뭐. 네네.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 살면서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일을 그르치는 게 대부분 자기 때문이에요, 그죠? 뭔 일이 생겼는데 네. 일 키우는 거 보면 가만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살면서 그거 일이 잘못됐는데 네. 그거 키운 사람이 나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렇게 일을 그르치면 작게 사과하면 돼요. 네, 작게 맞아요. 화를 냈다가 그럼요. 작은 화가 결국에는 큰 화, 재앙을 부르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 사과에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약간 이거 미안해라고 말하면 뭔가 지는 것 같아 내가.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이 글 읽다가 댓글 중에 하나 봤는데 네. 네. 그냥 사과 한번 하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네,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고, 그죠? 자, 송광이가 원타의 기자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면 성공이 보입니다. 경제가 들리는 아침.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박현준 님이 저희 아파트 집에 새로 도배했다면서 복도에서 삼겹살 굽는 사람 봤대요. 네? 네. 창의력 대장이시네요, 네. 진짜. 새 진행자분 기대하시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고 재밌는 문자 몇 개. 마팅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팟빵 홍보를 너무 하셔서 혹시 팟빵으로 옮기시나요? 그것도 방법인데. 7678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꼭 승승장구하셔서 TV에도 진출하시길 바란다는. 네. 홍보 좀 하세요. 네. 꼭 사사건건 네. 다 잘 되시길 네.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너무 4년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통계, 숫자 이야기입니다. 네. 통계청장도 교체가 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작금의 통계 논란, 예를 들어 폐업률 같은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네. 누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호 기자? 폐업률 논란은 사실상 이 통계 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만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창업을 했던 개인 사업자의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 해에 폐업한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비율로 나눠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폐업률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였습니다. 1년에 10쌍이 결혼하고 뭐 9쌍이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율이 90%다. 네. 혹은 그렇죠. 10명이 태어나고 9명이 사망했으니 사망률이 90%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였거든요. 뭐 물론 그 시기도 2016년 데이터를 가지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해가서 2중 3중으로 잘못된 내용들이었죠.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고 특히 요즘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 보면 나쁜 지표들이 많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대호 기자 지적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만 들여다봐도 어불성설인 분석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통계를 봤으면 설령 그렇게 이제 제가 이대호 기자 이야기처럼 실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충치를 갖고 있는 아이가 몇 %나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치과 온 사람 학생들 중에 그렇죠. 충치가 몇 %인가 이렇게 해갖고 계산해 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충치 있는 사람들만 오는데. 네, 설령 그 통계 내는 법이 잘못됐다면 그러면 그 잘못된 법으로 또 지난 정부나 과거의 추세를 보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보면 또 한 5, 6년 전에는 더 안 좋았을 때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것만 똑 빼가지고 10개 문 여는데 9개 자영업자가 문 닫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식의 기사가 그야말로 정말 줄을 잇고 있거든요. 네. 침소봉대. 네, 침소봉대. 네. 쉽게 말해서 침소봉대인데 이제 그거하고 통계청장 경질 논란 또 별개의 네. 문제예요. 이거는 별개죠. 그 소위 말하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의 문제였는데 네. 이번 통계청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경질이냐 아니냐 소위 말하는 현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뭐 시쳇말로 잘린 것이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네. 통계청이 만들어낸 그 가계소득 분배 지표, 이게 분기마다 나오는 건데요. 그 통계를 만들 때 그 모집단을 그 표집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니 결국 이 통계 자체가 신뢰할 만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보다 경제 상황이 나쁜 것처럼 왜곡되게 전달되어서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에 큰 부담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그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 표집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과학적인 통계 표집 방식을 거쳐서 문제 없이 생성된 통계인데 다만 이 모집단이 업데이트된 거다. 과거보다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양측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과정을 보지 않았으니. 네. 그런데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제가 고작 석사 논문 쓸 때도 이 만약에 표본을 표집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혼나죠. 교수님한테 아주 혼구멍 나고요. 네. 이 논문이 통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통계청이라는 집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글쎄요.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오류가 있었더라면 이 통계가 최종 그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그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마뜩지 않은 것이 통계청이 만들어내는 그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논란을 통해서 통계청이 만들고 있는 이 통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배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통계청이라는 이 전문가 그룹 자체가 마치 무능하거나 혹은 정치색을 띤 것처럼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게 저는 이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사실 고란 기자. 그 통계와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죠. 뭐 마크 트웨인이 했니 안 했니 말이 많지만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거짓말, 두 번째가 새빨간 거짓말, 마지막으로 통계다. 이런 말이 있고, 이 숫자의 함정인 건데요. 이렇게 조금만 달리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그 표본 문제 관련돼서 이게 뭐 컴퓨터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는데,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 나온다는 거거든요. 표본이 쓰레기면, 그러니까 표본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네.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표본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제가 늘 이렇게 역사적 기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을 보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가계 동향 조사가 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거 가계금융 복지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가계 동향 조사는 분기마다 나오고 가계금융 복지 조사는 연간 단위로 네,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이죠. 가계금융 복지 조사는 국세청 통계자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연간 단위로 나와서 시의성이 약간 떨어지고요. 가계 동향 조사는 분기마다 나오긴 하지만 이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표본을 만들. 네. 박연미 기자 설명한 어떤 것으로는 게 한 2만 명, 답하느냐에 3만 명 될 따라서 거예요. 아니요, 네. 저 뭐 8,000명, 8,700에서 네. 5,500으로 5,000명까지. 줄었다가 이게 근데 올해 약간 다시 이번 늘었죠. 논란은 지금 정부가 약간 유도한 측면이 큰데요. 원래 이 가계동향조사가 63년에 시작됐고 연령별 성별로 표본을 정해서 상품권을 5만 원씩 주고 3년에 걸쳐서 가계부를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5만 원 받자고 가계부를 쓴다. 그러면 뭐 5만 원 생기는 거니까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야, 그 5만 원 받고 뭐가 하러 그거 하고 있니? 라고 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잘 파악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다 있어서 게다가 이제 자기가 기재하는 방식이니까 네. 잘 안 돼서 지난해부터는 면접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실 이거 공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만든 장본이 누구시냐? 김동연 부총리인데요. 이게 2017년 4분기 자료가 너무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기로 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이걸 발표를 해버린 거죠. 야, 이거 우리 진짜 좋게 나왔어. 이게 우리 소득 주도 성장에 뭔가 과실을 보여주는 거야라고 너무 자랑을 한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통계다. 기쁜 소식이 전해드릴 일 있다. 이러면서. 네, 네.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어요. 네. 김동연 부총리는 그때 그 발표하기 원치 않았고요. 네. 이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날 내용인데. 기자간담회 때 그날 내용이 나왔다고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본인이 얘기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그 경제금융비서가 그 방송에서 얘기한 게 맞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 통계 만드는 과정이나 발표하는 것이나 이게 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발표도 하지 않고 통계도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통계를 유지하고 이걸 공표하기 원했던 건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기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거죠. 분기별로 이게 나올 때마다 약간 표본에 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잘못됐다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제가 제일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그렇다고 여기서 통계청장을 교체해버리면 네. 누가 앞으로 이 통계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게다가 신임 청장이 과거에도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등의 통계에 대해서 90% 청와대에 논란. 조언을 해주던 분이 신임 청장이 됐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앞으로 좋은 통계치가 나와도 국민들이 저거 뭐 그렇죠. 알아서 조작한 네. 거 아니야? 청와대와- 라고 해서 청와대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 네. 됐습니다. 경제 지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자기가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분석이 잘못됐다, 통계가 잘못됐다 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면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아까 것들. 이대호 기자? 말씀드린 그 네. 폐업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네. 뭐 사실 틀린 거를 잡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이게 조작이란 표현을 좀 쓰긴 그렇습니다만 통계를 조금 더 바꾸는 형식은 표본을 아전, 바꾸면 돼요. 아전 아까 인수. 고랑 네. 기자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예전에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물가가 아주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금값. 금반지 가격이 엄청 오르니까 금반지 그걸 가격을 빼버렸죠. 거의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통계청이 했던 말이 요즘에 돌잔치 때 돌반지 선물 많이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일견 이해는 또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네. 식으로 통계는 얼마든지 매만져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보면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통계청장 교체는 사실은 세련되진 않았어요. 이게 오비일학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네. 오비일학이라고 했어도 오해를 샀으면 안 됐고 아예 교체를 대놓고 할 거면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설명을 했어야죠. 왜냐하면 전임 청장은 울면서 나갔는데 그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략과 전술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왜 이 시점에 그렇게 거칠게 다룰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의 설명이 항상 요 사이에 논리적으로 참 막힌다 싶은 게 경질은 아닌데 표집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 보통 경질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없는데 왜 경질됐느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솔직하지 못했죠. 못한 것이고 이대호 기자 말처럼 세련되지 못한 것이고요. 또 별개로 요즘 보면 그 정말 통계의 홍수입니다. 요즘같이 정치권에서 고용지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고 이런 네. 때가 있었나 싶은데 고용률 같은 것들 보면요. 이런 것도 한쪽만 보고 양쪽 다 너무나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게 고용률, 청년층의 고용률이 좋아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여당에서. 그런데 청년 고용률이 0.2% 올라간 거는 그 전체 청년 인구의 감소폭보다 취업자 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률이라는 것도 분모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맹신할 수 없는 것이 고용률이라는 건 일주일에 딱 1시간만이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을 하면 고용률 대상, 그러니까 취업한 대상으로 잡혀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처럼 알바 쪼개기,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이 줄어도 한 사람이 9시간 일하던 걸 3시간씩 일해도 그럼 고용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함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홍보해서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없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반대쪽 이야기를 제가 네. 한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진짜 통계 홍수입니다. 통계 분석의 홍수인데 그냥 비판하려는 쪽에서는 어거지로 비판하고 그걸 홍보하려는 쪽에서는 어거지로 하는 게 너무 심해졌어요. 오늘 아침 뭐 유명 신문의 일면에 사업 접겠다 쏟아지는 중소기업 매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M&A라는 사설 거래소가 있는데 M&A 거래소라는 여기 매물이 지난해 250개였는데 올 상반기에 360개니까 중소기업들이 서로 사업을 접으려 할 만큼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회사 매각하면 사업 접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집을 팔라고 내놓으면 이제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건데. 경강부예요. 네. 제가 이걸 저는 어떤 경제적 주장도 어떤 통계를 들이밀어가지고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기자들이 다 가능해요. 제가 이거 반대로 해볼게요. 네. 이게 정확한 통계로 해볼게요. 그냥 한 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4월 신설법인이 8,926개로 전년 대비 13%나 늘었어요. 5월 신설법인은 8,406개로 전년 대비 14%나 늘었어요. 6월 신설법인 9,011개나 늘어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고 특히 4월에는 사상 최대의 법인 등록 수를 기록했거든요. 자, 우리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들이 정신없이 회사를 만들고 있고 경기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M&A 거래소도 똑같은 수준인데 다르게 보면은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돼서 그렇죠. 시장이 그렇죠. 서로 활발하다. 활발하게 거래가 거래가 활발해서 기업 인수합병 전부 진영 논리밖에 없어요. 저는 이 통계를 식스센스라고 생각해요. 보고 싶은 것, 네. 믿고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에 사실 그 마법이에요. 요술봉 같은 거. 그러니까 긴 거 원하면 긴 거 찾는 거, 짧은 거 네. 원하면 짧은 거 찾는 거. 우리나라 또 통계 엄청 잘 돼 있어요. 뭐 한국은행 에코스라든지 통계청 코시스 사이트 엄청 잘 돼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기자 입장에서 예전에 뭐 많이 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통계 자료가 보도 자료가 엠버고 시간 전에 딱 나왔을 때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몇 개월 내 최저냐? 몇 년 사이 최악이냐? 뭐 몇 개월 내 최고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주 섹시한 기사 제목이 되니까 또 그거 안 살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혼나고 그걸 더 섹시하게 잡은 언론사 기사가 또 눈에 띄고. 사실 요 사이에 여당과 야당 모두 기자들 너무 저기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정치부 기자들이 이 고용지표나 경제 상황에 대한 지표 분석이 쉽지 않아요. 이게 경제부 출입 안 해보면. 그런데 청와대든 지금 정치부 기자 비하 발언인가요? 아니 비하 발언은 아닌데요. 이게 지표가 저희는 이제 경제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기자들 관출입하면 저희들이 쓰는 표현으로 통계를 살을 발라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거리 없으면 또 찾아보고 그 정도로 통계를 들여다보는데 네. 청와대든 야당이든 지금 기자들이 잘 모를 거라고 너무 넘겨짚고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비하 발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뉴스 보다가 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액세서리처럼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통계청 경질 논란이 더더욱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기자로서 반성하자면 기사를 쓸 때 저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네. 야마에 노란 맞춰서 야마에 안 맞는 통계는 집어치우고 주제에 맞춰서 주제에 맞는 통계만 갖다 쓰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너무 숫자를 믿으시지 않았으면 원래 좋겠다. 언론학에 나와요. 줄이고 과장하고 일반화해라. 줄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그 통계청 조사원들 고생 상당히 많이 하세요. 네.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 네. 지금은 이제 상품권이라도 드리는 게 나아진 건데 네. 정말 예전에는 뭐 볼펜 한 자루 정말 소정의 사은품 가지고 가서 통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거 몇 개월치 적어주세요 하면 짜증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 조사원분들 통계 많이 정말 고생하신다는 중요하죠. 것도. 네. 정말 중요하죠. 저거 제가 조사할 때 취업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분들 돌아다니실 때. 네. 아, 그렇군요. 그분들이 1시간 이상 일하니까. 네, 네, 네. 그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할 때 통계나 숫자 많이 인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인구가 말이야. 2031년부터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97이잖아. 뭐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럼요. 끝에 박연미 숫자를 기자 이렇게 말처럼. 약간 어물쩡하는 게 아니라 있어 정확히 보이죠. 말해보면 있어 숫자, 보입니다. 좀 더 있어 숫자 보이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하수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설득력이 약하니까 그런 네. 거예요. 네, 그 숫자라는 건 오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숫자라는 건 그냥 어디서든 주워올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도 주워올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주워올 수 있거든요. 최소한 성공의 감 들으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저게 어디서 주워왔는지 정도는 가늠하실 수 있게 숫자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시려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공의 감 김방입니다를 들으시면 기승전 김방이. 정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잠시 후 제가 시간들이 스텔 뭐 쓰시는 닉네임 배터리가 없어서 미리 작별 부탁드립니다. 듣고 가셨나 봐요. 1375님이 김 기자 개원하셨나요? 하셨는데. 개원. 네,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름이 원장이라. 네. 마무리 말씀 듣고 정말 저랑 함께 해주신 우리 원탁의 기자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김치영 기자도 네. 또 연수관 우리 정인설 기자도 보고 싶은데 네 정말 고마웠단 말씀 드리고요.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정말 그 김 원장 이제 선배는 기자로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분이에요. 이건 이제 방송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한테 케이크 사줘서도 아니고 진짜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롤 모델인 선배입니다. 예. 케이크 잘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프로그램 고마워요. 그런 네. 박예미 기자. 네. 저는 김원장 선배하고 이 원탁을 개업할 때부터 같이 했던 그럼요. 개원 네. 멤버입니다. 네. 김치영 기자랑 아까 저랑 문자에 셋이 같이 박연미 시작했죠. 기자가 진행하나요? 하고 싶은데 저는 네. 안 시켜줍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원장 아버님 앞으로도 흥하시고요. 무슨 네. 일이든 될지어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성공예감도 그렇고 그 김원장 기자의 앞날도 사사건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요. 네. 이게 네. 자꾸 그럴 우리 거라 후배들이 믿습니다. 사사건건 홍보해 주려고 제가 낮에 진행하는 정치 프로그램 이름이 TV에서 하는 게 사사건건입니다. 1TV에. 그래서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고란 기자, 박연미 기자, 이대호 기자 너무 고마웠고요. 네. 자,
마무리해야 거죠. 뭐 어떻게 선배. 사랑해요 김원장. 자, 울지 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울지 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